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강합니다. 높은 구간에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또 한 번의 추진력 얻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대 지수 모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필요한 관점들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 그리고 만족할 만한 가이던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형님들 잘 가고 있고요. 순환매라고 봐야 될지 소부장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포인트를 먼저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곽유정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오전에 움직이는 흐름 보고 멍하니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도 보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주가는 좀 있기도 했잖아요. 엔비디아 본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특히 더 강한 이유. 젠슨항 CEO의 코멘트에서 실마리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출발해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관계성을 좀 보자면 사실 지난해 이제 깐부 회동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모리 칩 제품들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HBM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GDDR7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쪽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엔비디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칩이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급망을 늘려나가고 또 그 공급망 내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또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계속해서 주도권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동이 사실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나와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랠리가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덧 지난 이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전자에서 지금 20만 전자까지 올라선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지금 관련 이제 랠리의 끝이 어디까지 이제 사실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HBM4에 있어서 일단 기술력인 주도권을 최근에 설 연휴 전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승기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물론 이 HBM4만 봤을 때는 양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한 거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빠르면은 이달 말쯤에 내지는 3월 중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이제 수율을 더 많이 뽑아내고 또 더 많은 공급량을 가져가느냐 이게 더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HBM4의 그 공급 물량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일단 우선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HBM4이라든지 HBM5 그리고 그 외에 HBM 그 커스터마이징된 HBM도 지금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공장 증설에 나서거나 라인을 확대하거나 계속해서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는 슈퍼 사이클에서 정말 메가 사이클로 가는 만큼 적어도 지금 올 상반기 내내 관련 랠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원래 이제 반도체 쪽은 계절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지난 이제 3분기부터 HBM3도 납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 1분기부터 HBM4까지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범용 반도체 쪽도 지난달 대비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크게 메모리 시장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역시나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상단 여력, 매력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단기적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 바로미터로는 뭘 보면 될까요? 외국인 지분율 관련해서 보는 게 맞을지, 그리고 앞서 공급량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이닉스가 3분의 2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30% 정도 배분을 받게 된다면 이걸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난한 정도의 비중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지난해 대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HBM3E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공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HBM 시장 점유율에서 사실상 마이크론 시장 점유율에도 밀렸었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해서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시장의 주도권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HBM 점유율 자리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올해는 좀 가파르게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된 모멘텀 나오는 거 추가로 저희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위주로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하이닉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증설 관련해서 투자 이야기 황 팀장님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추가 투자 결정했다라는 뉴스 무게감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사실 뭐 폭발적인 수요 관점으로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증설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포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이번엔 어떻게 우리는 풀이하면 될까요, 팀장님?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좀 하이닉스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아요. 3E까지는 그래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었는데 이제 4부터는 아예 이제 설계도 좀 다르고 이제 기존에 뭐 하이닉스가 과점으로 가져갔었던 구조도 잘하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그 위에 HBM5나 뭐 6, 그 윗단계급에서 다시 계속적인 우위를 가져가려면 조금 급한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증설이 빨리 나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실 오늘 시장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쉬운 시장은 사실 절대 아닙니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대비 오늘도 한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지만 오늘 썩 계좌가 안 좋은 분도 사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반도체로 쏠린 수급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팔 생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라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누군가 팔려고 그럴 때 지금 이걸 왜 팔아라고 아마 반문하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라는 4월 한 말 정도까지는 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사실 지금의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큰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도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3월달, 4월달은 반도체가 주력 포트로 뭐 오늘 오후 들어서 바이오 섹터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주력은 반도체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전후로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소부장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계산기 두들겨서 밸류에이션 생각해보면 못 살 주식들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미래 밸류에이션, 하이닉스가 증설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땡겨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상상력이 넘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소부장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팀장님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소부장도 볼 시기다라는 조언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지금 오후 들어서 일부 장비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 눈에 띄거든요.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HPSP도 그렇고요. 지금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장비주와 같은 경우는 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강하게 든다라는 시선으로 봐도 맞는 걸까요? 뭐 오늘 많이 올랐다고 못 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종목들 보면 아직 정고점을 트라이하고 있지 신고가를 확실하게 내는 종목들은 아직은 손에 꼽힐 거거든요. 결국은 대형주 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가는 게 큰 흐름인데 이제는 이제 3월달, 4월달은 특히나 모멘텀 시장입니다. 아마 이제 종종 바이오도 모멘텀으로 이제 튀기 시작할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장은 삼성전기지만 그 밑에 단에서 있는 다른 소부장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올랐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샀느냐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오늘 올라온 종목들, 오늘 강한 종목들이 향후에도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더 좋은 건 지금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더 좋은 종목들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이 있다고 지금은 두려워하는 그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장비단 안에서 그리고 또 HBM 키워드 안에서 최근에 많이 뉴스 생성되면서 궁금하실 두 종목 같이 곽유정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워낙 어제부터 단독 뉴스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그래서 궁금합니다. 장 초반에는 뭐 단독 뉴스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 하나비전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9만 원 선 돌파거든요. 두 종목 한다면 TC본도 하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의 움직임 어떻게 대표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HBM 모멘텀을 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만큼 키워드 자체가 지금 HBM으로 계속해서 좀 몰리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사실 한미 반도체가 원래는 이제 짝꿍처럼 2024년도에 좀 주도적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이었거든요. 그래서 HBM을 만들 때 이제 열 압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거의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 쪽에서 TC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급망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경쟁사 등장에 따른 그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밀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방식이 SK 하이닉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이 TC본더 장비를 차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미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 쪽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삼성전자까지 이제 그 거래처를 뚫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매출액에 대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좀 반영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일에 또 개별 또 호재가 또 뜨기도 했었죠. 하이브리드 이제 본더 장비 2세대 장비를 개발을 이제 완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를 이제 두고서 한미 반도체를 여전히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하나비전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TC 본더 장비가 지금 주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은 HBM4지만 HBM6 세대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필수 공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의 주도권 그리고 선두를 누가 먼저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장비를 작년부터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이 TC 본더 장비 자체를 이제 개발을 이제 완성한 시기가 2024년도였고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2021년도에 1세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세대를 개발하고 나서
거래처에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지금 공급사 중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차용하게 될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TC 본더 장비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와이드 이제 TC 본더 장비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내년 하반기나 연말쯤에 그 개발이 완료될 걸로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미래의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좀 준비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쪽을 잡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을 공략해야 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은 투자 관점에 있어서 좀 이제 차별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 관점에서는 하나비전이 지금 TC 본더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우선권 승기를 좀 잡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좀 반영됐었던 한미 반도체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하나비전이 정고점을 또 돌파해주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따라 좀 갈린 선택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을 이야기할 건데, 포인트 LG그룹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LG전자 중심으로 오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LG전자 9% 이상의 상승세 확인이 되는데요. 황 팀장님, 오늘 LG전자 또 한번 볼 겁니다. 엔비디아 말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흘리듯이 멘트가 나왔잖아요. 로봇 생태계 협력하는 그 업체 중 하나로 LG. 이 영향 하나로 오늘 오른다라고 한다면 단발성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체질 개선, 현대차 그룹과 같은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그룹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LG 그룹도 그렇고, 뭐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어. 작년 말이라기보다는 작년 한 여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 여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제 7, 8개월 정도 이어져 오는 이제 모멘텀인데,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확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 하나의 이런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로 자리 잡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7, 8개월 됐으면 이제 아마 실적이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나 많이,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에서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서 오는 시장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LG그룹주, 뭐 현대차그룹주, 오늘 뭐 한국 PIM 같이 뭐 개별 로봇 손하는 회사들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로봇주의 흐름이 작년에 특히나 근데 급등을 했었던 로보티즈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로봇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큰 틀에서의 로봇 테마는 끝나진 않았다. 아직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고, 뭔가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1차 모멘텀이 끝날 때쯤이라면 시제품이 어느 정도 나와서 휴머노이드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좀 볼 때까지는 아마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로봇주들은 계속 투자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로봇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한정해서 그 안에서 계속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전과 같이 조금 더 뻗어나가는 로봇 랠리도 이번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형주에서 기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기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인 코스닥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될까? 코스닥이 될까? 코스피 대비해서 비싼데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 금투 창구 통해서 들어오는 ETF 수급들을 봤을 때 시총 상위주 종목들, 그다음에 개별 ETF들, 그리고 특히나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안전자산에서 ETF로 넘어오는 머니 무브가 좀 눈에 띌 정도니까요. 이 흐름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대신에 좀
옥석은 가려야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 근데 결국은 시총 큰 종목들이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이쪽을 좀 보자.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희 로봇에 대한 이야기 오늘 쭉 하고 있었는데 LG그룹주 안에서 LG이노텍의 오늘 상승폭도 놀라워서요. 따로 한번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곽 대표님, 저희 LG이노텍 20% 이상의 상승 국면입니다. 사실 삼성전기와 같이 이쪽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끌어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로봇이 붙었습니다. 로봇의 눈 이야기가 나온다면 스토리 달라지나요? 뭐 납품하고 있다라는 재료들까지 나오던데 그럼 지금 자리에 대한 메리트 대표님께서는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로봇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봤을 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현대차 그룹주가 이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는 자동차 관련 산업군에서 로봇 산업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면서 관련주 쪽으로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사실 시세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흐름들이 지난 1, 2월 달 중에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처럼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로봇 쪽에 지분 투자했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이 또 LG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선제적으로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었던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하다못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엔젤 로보틱스까지 LG전자가 지분 투자했었던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전사적으로 지금 로봇 사업을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또 CES에서 LG전자가 액추에이터도 공개하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가정용 홈 로봇 클로이드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G 이제 그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G 이노텍 쪽에서는 원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또 유리기판 사업도 지금 성장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모듈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쪽에도 계속해서 이제 차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로봇 모멘텀까지 지금 강하게 지금 붙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을 보면은 앞면부가 디스플레이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시장에서 이 OLED 패널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게 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또 내러티브가 들어오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함께 부각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LG 이제 그룹주들 봤을 때 물론 LG전자가 지금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확장성을 갖고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따라 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대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미 좀 올라가고 나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LG 그룹주들 로봇 모멘텀이 딱 묻어 있을 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노텍 콕 찍기보다는 그룹주 전반에 대한 매력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다음은 정책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상법 위주로만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그런데 시선 이동 좀 필요할까요? STO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권 여전히 기회 남아있을지 골고루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STO 관련주 가운데 페이 붙은 쪽과 함께 여러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데 단발성일까요? 곽 대표님, 이어서 짧게 이 종목은 볼게요. 오늘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변동성도 물론 큽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법안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부각을 받을까요? 아니면 오늘 뭐 서클 이야기로 묶여서 특징주가 써여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로 하루만 저희가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긴 하셨는데 개별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장세였고요. 맞아요. 가는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가는 장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이런 단발적인 시성 있는 이슈가 붙어줘야지만 또 개별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개별주를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STO나 디지털 자산법 관련해서 이슈는
늘 들어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고 오늘 이제 관련주 중에서 흐름을 보면은 헥토 파이낸셜만 좀 유일하게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중이고 기존에 이런 이제 STO나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엮여 있었던 뭐 핑거라든지 서울옥션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주가상의 탄력적인 그런 시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그냥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단기 테마성 이슈는 좀 상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업종 테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황 팀장님, 저희 오늘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봤어요. 사실 현대차도 갔고요. LG전자도 갔고요. 삼성전자는 저 멀리 가다 보니까 카카오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은 언제 움직이나 궁금해하시면서 혹시나 디지털 자산법 관련해서 움직이면 이쪽은 부각받을까 아니면 낙폭과대로 움직일까 오늘 움직일 의미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그래도 6, 7% 강하게 움직입니다.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답답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7%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추세 전환인가 또 한번 고려를 해볼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은 거래량도 오늘 좀 많이 나왔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래 멀티플을 계산해서 땡겨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중립 비추세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헤쳐나가야 될 구간들이 많고 과연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매력적인가? 대형주 단에서 특히 소프트웨어라면 아직까지는 그냥 비추세 구간에서 나오는 좀 그냥 단기 반등 정도로만 보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이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차라리 증권주나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증권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장 초반에는 역시 6,200선 돌파까지 나와서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인가 싶다가도 오늘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만이 흐름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오후에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거든요. 증권은 아직 그래도 기회 있다, 메리트 그럼요. 있다일까요? 네, 아직은 사실 뭐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전자와 증권주는 계속 같이 간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좀 급등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들일 뿐이지 뭐 잠깐 조정을 가지고 뭐 추세 꺾였다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안고 있는 쪽 골고루 조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코스닥이 힘이 많이 강하네요. 2%까지 지금 고점 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코프로의 힘도 돋보이죠. 2차 전지 키워드 볼 겁니다. 삼성 SDI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오후장에는 에코프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회복의 신호탄 본격적으로 아니면은 코스닥 쪽의 수급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3거래일 연속 강한데요. 곽 대표님 오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삼성 SDI 관련된 이슈의 후광 효과로 오늘 가는 걸까요? 아니면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돈이 흐르니까 강한 종목으로 에코프로의 힘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둘 다 맞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확실히 지금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 시장보다 지수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디커플링 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가려면은 결국 코스닥 주도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분위기가 숨고르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시장에서 지금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3월 달에 그런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서 말씀을 또 앞서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3월 달에는 또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대형 이벤트가 인터배터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다양한 폼팩터라든지 로봇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된다면은 충분히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또 분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도 이와 같이 함께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하게 이제 코스피보다도 이제 수급 자체가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지금 1, 2, 3위권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 흐름을 지금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상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어서 지금 뭐 리튬 재련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생산까지 지금 올스텝으로 지금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리튬 가격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시즌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거면은 저는 지금부터 미리 2월 말에 준비를 하셔서 3월장을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서 준비해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삼성 SDI 콕 집어서 황 팀장님께 질문 드리면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요? 삼성 SDI 역시 오늘장 3거래 연속된 강세입니다. ESS 키워드로 오른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랜만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상방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엔솔보다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삼성 SDI 관련 주식들이 훨씬 더 좋은 네. 모습입니다. 뭐 ESS 쪽도 그렇고요. 올해는 일단 당장은 EV 쪽 모멘텀은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 앞으로 최소한 좋아질 일만 남았다인 것 같고 ESS는 이제부터는 계속 좋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 배터리까지도 보자 정도거든요. 2차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기대한 거, 낮아진 기대치보다 얼만큼 더 서프라이즈를 내주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3월에 있을 인터배터리라던가 ESS 모멘텀, 어제 나왔던 이제 ESS 규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쪽에서는 더 수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총이 2차 전지로 바뀌었잖아요. 시총 1등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모습인데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주식들 포함해서 일단은 시총 큰 주식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주식 위주로 네.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마지막은 저희 에너지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기대로 본다면 저희 계속해서 대형 건설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메리트 계속 있을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원전 이야기라면서 한때는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중소형주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씩 신재생 쪽 이야기했고요. 지금 분위기 완전히 대형 건설사로 돌아간 걸까요? 그러면 현대건설, 대우건설만 놓고 봤을 때 메리트가 지금 진입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있다일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저도 이제 그 원전 쪽은 전반적으로 올해가 이제 2차 사이클이 도래한 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해외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체코 같은 경우에도 두코바니 이제 이후에 테멜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또 튀르키예 쪽과 또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해서 또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수주 모멘텀을 지금 타고 있는 한 원전을 가장 먼저 건설을 해야지 주기기도 이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기도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중에서는 당연히 건설주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이 일단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는 사실상 올해 내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2기와 SMR 원전을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그 후보지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내에서의 또 원전 모멘텀을 봤을 때 현대건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그 외 건설사들까지도 충분히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지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GS건설이라든지 DLEAC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지금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가 대장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시세가 조금 돌아가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러한 이제 포지션만 저는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업황 사이클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별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주목 계속 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한국전력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실적 나오고 5시에 IR 있네요. 어떠한 내용들이 포인트가 될까요? 그리고 내일 정규장에서 조금 더 파급효과 있을지 배당 이슈 봐야 될지 포인트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한국전력은 지금 원전 이슈로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한국전력이 세게 가면 다른 성장주들이 안 가는 좀 징크스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내일 만약에 한국전력이 세게 움직이면 내일 2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을 거라 리밸런싱도 좀 있을 거라 내일은 조금의 변동수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내일 같은 날 한국전력이 또 오늘 쉬었던 종목들 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원전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그 뒷받침하는 종목들이 건설주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뭐 한전 산업부터 시작해서 한전 기술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다 지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sektor는 결국은 지금 다 같이 AI와 다 같이 가는 종목에 대한 투자 논리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황희원 팀장, 곽유정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